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이슈는 일회용컵 사용 제한 정책입니다. 지난달부터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 마실 때 일회용컵을 쓸 수 없게 되면서 크고 작은 마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언젠가는 시행돼야 할 정책이었기에 많은 분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죠. 한 달이 지난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나 있었을까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의 첫 월요일 아침 다소 흐린 날씨입니다. 오전에 제주와 경남 등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중부 지역과 경북 지역은 시간당 40mm의 큰 비가 예상되니까요.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7도, 전주와 광주는 2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9월 3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매장에서 드시고 가시나요? 아니면 가지고 가시나요? 지난달부터 커피 사러 카페에 가시면은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던 것 같은데 벌써 다 적응하셨죠? 그래서 이미 주문할 때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매장에서 마시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시작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과연 일회용 컵 사용량 얼마나 줄었을까요?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 22일하고 23일에 수도권 지역에서 그 일회용 컵을 얼마나 좀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수도권 지역 내에 한 1,050개 무작위로 막 들어가서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조사한 1,052개 중에서 한 634개, 60% 이상이 일회용 매장 컵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 매장에서 전체 보니까 그때 이제 그 고객이 한 12,847명이 이제 그 컵을 가지고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는데 예. 그 중에서 약 1,461개, 81.4%가 다회용 컵으로 마시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보면 그 고객들이 지금 81.4%가 다회용 컵을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걸로 저희들이 조사 기간에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예. 저도 이제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를 마실 때 좀 유심히 봤거든요. 네네. 대부분 잘 지키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무작위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의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네. 첫 한 달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6월 달과 7월 달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조사를 그때는 자발적 협약 업체 중심으로 이제 조사를 했거든. 자발적 협약은 당연히 써야 된다고 이제 그 자발적으로 협약을 한 업체거든요. 그런 업체를 조사를 했을 때도 저희들이 보면 한 29.2%, 한 226개 매장을 조사했을 때 그 정도였는데 한 달 뒤에 보니까 완전 획기적으로 81.4% 자발적 협약을 하지 않은 업체, 아주 작은 매장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단기간인데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또 이제 매장 내에서도 작은 매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용컵을 준비해놓고 또 시민들은 일회용컵보다는 다용컵 주세요라고 그런 것들 실천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아예 주문할 때부터 네. 그냥 머그잔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네네. 이게 빠르게 정착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진작에 이런 규제가 시행되지 않았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네. 예. 그런데 또 시행 초기 이제 한 달 되다 보니까 네네. 점주라든지 그 카운터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네.
일회용 컵을 선호하는 손님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고 네네. 또 그 사기컵, 유리컵을 닦느라고 설거지하느라 일이 늘었고 또 다회용 컵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좀 조사가 됐습니까? 네, 그런 것도 조사됐습니다. 예. 조사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보면 저희들도 계속 이제 매장에 좀 서 있으면 꼭 일회용 컵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또 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더더욱 그걸 이렇게 또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저는 점차적으로 이제 아마 홍보 궤도를 이제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설거지 양이 많아진 아르바이트생 노동의 강도 이러한 것들은 저는 이후에 이제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이제 비용을 이제 갖고 있을 텐데 그러면 지자체에 줘갖고 지자체가 그런 업체들한테 뭐 설거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아니면 잘 깨지지 않은 유리를 이렇게 이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무조건 업체한테 다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기에는 작은 업체들은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좀 이렇게 좀 정부나 지자체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컵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일회용 컵을 쓰기 때문에 위생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는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예.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그렇게 위생적으로 안전하진 않거든요. 플라스틱이 우리 입에 가루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이제 각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할 때도 안전하게 잘 세척하고 그다음은 잘 해가지고 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하고 위생의 문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일회용 컵만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 시민의 인식들이 약간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네네. 원래는 지난달 1일에 바로 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네네. 조금 현장에서 혼선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2일부터 예. 시행이 됐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커피를 구매한 고객이 아니라 그 매장 관계자가 과태료를 물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플라스틱 컵에 받아서 밖으로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도 그냥 매장에 앉아서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네. 이렇게 불시에 단속을 하게 네, 되면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기에서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 예. 그리고 또 단속 기준의 주안점을 보면은 매장에서 머그컵이라든지 유리잔을 고객에게 얼마나 권하는지, 그리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를 적정 수로 비치하는지인데 이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큰 매장에 이제 가보니까 큰 스타땡땡 이런 매장은 하루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오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가갖고도 당연히 이제 다회용 컵을 달라고 그러니까 다회용 컵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적정한 기준에는 굉장히 가이드라인이 이제 애매모호한 없는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장 내에서 가장 잘할 것이다. 우리 매장에서 가장 이제 고객들이 몰리는 시간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다회용 컵을 구매해갖고 비치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아직도 저는 한 달이기 때문에 약간 혼선과 이제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은 고객도 마찬가지 좀 굉장히 많은 혼선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빨리 정부와 지자체와 그다음은 각각의 기관들이 좀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가이드와 매뉴얼을 주면서 이렇게 하라 좀 안내를 해주는 것들, 계도를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멈춰버릴 것이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걸 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 전 국민이 정말 허리띠를 이렇게 쩔로 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노력하는 건데, 근데 전 국민은 노력할 마음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계도가 좀 이렇게 없다 이래갖고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빨리 이런 가이드라인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따라서도 컵 사용 개수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네.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는 이런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특히 네. 컵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네. 그것을 그냥 일정 수준으로 수치화해서 똑같이 균일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없습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이 사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단속을
하지 않아도 이게 예전보다는 이런 뭐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습관 이런 게 많이 사라질 것 같긴 한데 어떤 인식이 더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컵을 이제 매장 내에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컵 홀더라든가 컵 뚜껑이 자동적으로 이제 저감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불어 따라오는 건데 앞으로도 이제 저는 뭐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빨대 이런 것들도 매장 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정부의 정책이 약간 아직은 그 플라스틱 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확대시켜야 된다. 플라스틱 컵만 위험하고 그럼 빨대나 뭐 이렇게 그 컵홀더라든가 종이컵 이런 것도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일회용품이고 똑같은 플라스틱 재질이 들어가 있고 재활용하기는 힘든 그래서 자연으로 나왔을 때는 환경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 같은 비 오는 날 보면 이제 그 PD님도 기자님들도 뭐 거기 작가님들 막 온대로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네네. 돌아다니시면 많은 건물에 들어갈 때 일회용 비닐 그 우산 비닐 커버 이런 것도 많이 쓰시는데 그거 한 장이라도 줄여주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데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것들이 좀 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플라스틱 빨대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아예 그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주도 있는가 하면은 네네. 그 종이 빨대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 종이 빨대도 좀 줄이자 해서 아예 빨대가 필요 없는 컵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종이 빨대 아니 플라스틱 빨대가 위험하다 그래갖고 종이 빨대는 그러면 좋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종이도 그런 빨대를 만들면 많은 나무를 베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지구 온난화라든가 환경 문제가 다 너무 많이 사용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이를 사용하는 게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줄여야 된다. 무조건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비닐봉지에다가 물건 담아가는 게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무상으로 주지 않았을 때 조금 어색했었는데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재활용 상자에다가 직접 담아가거나 뭐 장바구니 챙겨가서 물건 담아오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 우리가 변화에 직면했을 때 좀 어색함은 뭐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 우리가 학습해서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그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커피 전문점에서 뭐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거 외에 일상생활에서 컵, 뭐 방금 얘기했던 빨대, 비닐봉지, 배달용품 그리고 우산 비닐 같은 거 이런 걸 줄여가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뭐 편의성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업체에서 해주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무심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뭐 비닐 종이를 주면 비닐 종이 그냥 담아온다 그냥 시장에 갔을 때. 그렇죠. 뭐 그리고 내가 분명 비닐 하나를 받아갖고 거기에 다른 걸 넣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데 가서 비닐 좀 또 받아온다거나 이렇게 무심코 받은 것들이 시장에서 한번 돌면 대여섯 개가 되거든요. 하나만 써도 되는 거 하나를 안 써도 시장 바구니를 들고 가면 하나도 안 써도 되는 건데 이러한 우리의 그 행동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식당에 이렇게 가더라도 무심코 뭐 종이컵에 이렇게 물 마시고 이런 것들을 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이제 부분인데 이제는 우리가 약간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회용을 사용하는 데 있어갖고 왜 사용해야 되지?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선물을 포장하거나 물건을 살 때도 물건보다 굉장히 큰 이제 상품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구매하게 되거든요. 뭔가 푸짐해 보이고 커 보이고 많아 보일 것 같은 이러한 것들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도 저는 좀 더 내용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곧 추석이 오지 않습니까? 추석 언제 추석에 또 얼마나 많은 선물을 하실 텐데 이게 가대 포장이냐 이게 정말 좋은 포장이냐 환경적인 포장이냐 이런 것들도 좀 약간 고려하시고 제품을 구매해서 선물해 주신다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추석이나 이제 명절 때 선물 받으면 내용물보다는 포장이 너무 커갖고 포장 이제 가서 분리배출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매하실 때 이제 선물로 보내실 때 과연 포장밖에 없나 아니면 내용물이 충실한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 주시면 그 받는 분들한테 더 이렇게 행복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괜히
그 필요 없는 곳에 쓰여지는 이런 일회용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리고 마트에서 채소류를 싸는 비닐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굳이 맞습니다. 비닐이 필요한가? 이것도 역시 그 대형마트에서 비닐 싸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네네. 이 부분도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자발적 협약을 통해 가지고 비닐도 물기가 젖은 것들을 가져갈 때 한 장씩 이렇게 나눠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해줘야 되는 거지. 거기에 이제 뭐 그 판매하는 사람들 계속 써갖고 그렇게 해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이 조금 참여를 해주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해준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것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해주신다 그러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고 저는 이번에 컵 이제 이런 그 플라스틱 컵 안 쓰기 이거 한 달을 딱 보면서 와 정말 우리나라 그 국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훨씬 정말 훌륭하구나 몇 번 느껴요.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이걸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정착시키는데 좀 긴 시간이 걸리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뭘 하자 그러면 그래도 아 이게 내가 좀 불편해도 해야 되는구나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고 바로 느끼면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앞으로 저는 다른 이제 그 뭐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이라든가 과대 플라스틱 이러한 것들을 줄이는데 그 우리 국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우리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대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뭐 지자체라든지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그 시민들이 헷갈리게 하는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얘는 써도 되고 얘는 안 써도 되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업주 측에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다 그러면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 헷갈릴 필요 없는데 이러한 것들 저는 좀 통일화시켜 달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게 뭐 저는 과도하게 사용하는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게 1인당 가장 높다고 그러지 않나요? 예. 높은 이유가 뭘까? 그걸 바로 정리를 하면 저는 정부가 제도를 어떻게 개선시켜야 될 것인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대 포장에 다른 나라 같으니까 굳이 이렇게 선물을 하는데 이렇게 가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막 가대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건 같은 것도 이제 1+1이라든가 뭐 2+1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포장 막 이렇게 2중, 3중 포장을 합니다.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져간다고 시민들은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집에 가져가서 바로 뜯어가고 또 그 주부들이 분리배출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예. 뭐 주말에 이렇게 분리배출하려고 그러면 뭐 한 박스를 가져가서 분리배출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러한 것들의 주부들의 일거리를 줄여주는 것들은 가대한 포장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 또 하나는 이렇게 요즘 홈쇼핑이라든가 뭐 이런 쇼핑들 있죠. 인터넷 쇼핑. 예.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가대 포장, 우리가 재활용할 수 없는 이런 포장들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이제 이 시민들한테 분리배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굉장히 느끼게 해주는 예.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리배출을 할 거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분리배출인가 아니면 재활용 가능하지 않은 것 아예 사용하지 못한데 하게 한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굳이 이렇게 이 속에 뭐 이렇게 뽁뽁이를 넣고 뭐를 넣고 뭐 이렇게 가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것도 꼭 해야 되는가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줄이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모호한 규정이 좀 명확하게 바뀌도록 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었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 금천구청은 집안 침하로 주민들이 대피했던 가산동 아파트에 이상 징후가 없고 추가 침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천구는 주민 설명회를 열고 건물은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면서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안감이 남아있는 주민들은 그 이후에도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천구는 오는 5일까지 임시 복구 작업을 완료하고 한국지방공학회 주도로 다음 달 말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측정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에 운전자금을 1,200억 원 늘려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운전자금 규모를 당초 7천억 원에서 8,200억 원으로 1,200억 원 늘려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늘어난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20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광역시가 인천어 카드 사용을 본격화합니다. 인천시는 주요 차량 정비업소에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고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에도 인천어 카드 활용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어 카드로 인천 시티투어 티켓을 사면 이용요금의 10%를 할인해주고 시 자원봉사단 활동 수당도 인천어 카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음 달 중으로 인천어 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도입하고 인천경제청 입주 기업에게도 인천어 카드 발급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농부의 시장이 개장합니다. 앞으로 2달 동안 매주 수 목요일에는 광진구 구이공원, 격주 일요일에는 광화문과 덕수궁 돌담길에 장이 섭니다. 토요일은 용산구 만리동 광장과 남산 한옥마을에서 장이 열립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엄선해서 추천하고 보증하는 농가들이 참여하는 장터에는 전국 70개 시군에 150여 개 농수 특산물을 시중가보다 10에서 30%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이 최근 1년 사이에 10,0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지난 4월 인천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생은 36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만 3천 명보다 9천 명가량 줄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지난해 9만 2천 명에서 올해 8만 4천 명으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다음이 유치원생, 중학생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출생아 수가 다소 많았던 2011년생들이 올해 입학하면서 재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8년도 일반직 공무원 공개 경쟁 임용시험으로 56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격자 성별은 여성이 66%, 남성이 34%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에 따라서 교육행정직 남성 27명과 사서직 남성 2명이 추가 합격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6세에서 30세가 43%, 241명으로 가장 많았고 21세에서 25세가 23%였습니다. 최연소 합격자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시험에 응시한 2001년생 남성이었고 최고령은 1968년생 여성이었습니다. 합격자들은 1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식 임용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안산시가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를 한자리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내년 9월부터 운영합니다. 지하철 4호선 안산역과 원곡동 다문화지원본부 공영주차장 등에 조성되는 이 시설에는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공간이 주로 들어서고 안산시가 안전과 위생관리를 책임지게 됩니다. 안산시에는 104개 나라에서 온 8만 3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다문화 도시로 현재 10개 나라 64개 음식점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가을방학이 부르는 소가도 꿈결 들으시고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산책이라고 하면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 이어지는 코너 수도권 행정탐방에서는 경기도 소식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코너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가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잣향기 푸른 숲이 있다고 하는데요. 향기도 좋고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홍석인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잣향기 푸른 숲 운영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홍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름에서부터 어떤 느낌인지 좀 상상이 되는데 경기도 잣향기 푸른 숲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4년도 10월에 개장한 경기도 잣향기 푸른 숲은 경기도의 충령산과 서리산 자락 해발 450에서 600m 사이에 위치하는 치유의 숲으로 수령 80년 이상의 잣나무가 국내 최대로 분포하는 곳입니다. 네. 숲 체험, 산림 치유 프로그램, 목공 체험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림 휴양 공간이며 경기농정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예약만 하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도심 생활에 지친 분들이 가까운 공원 찾기도 하시고 이런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체험을 하기도 하는데 경기도 잣향기 푸른 숲만의 특별한 점이 궁금하기도 한데 그 수화기를 좀 가까이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잣향기 푸른 숲의 특징에 대해서 또 부탁드리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4년 경기도 내 15개 산림 수양지를 대상으로 피톤치드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잣향기 푸른 숲이 연평균 피톤치드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네. 인체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피톤치드를 마음껏 맡을 수 있는 것이 경기도 잣향기 푸른 숲입니다. 그 잣향기 푸른마을 영농조합 법인 이 법인이 이번에 경기도 잣향기 푸른숲하고 함께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 영농조합 법인은 어떤 곳인가요? 잣향기 푸른마을 영농조합은 경기도 잣향기 푸른숲 인근 가평 행연리 산촌 생태마을로서 협업적 농업 경영으로 마을 소득 증대와 주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행연리 산촌 마을에서는 잣, 표고, 포도 등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잣 체험관과 숙박시설 그리고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휴식 공간으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 증진 그리고 소득까지 고려한 그런 이제 협약이 되겠는데 특히 가평 행현리 산촌 생태마을이 있는데 이곳과도 업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주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최근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정책 추진의 중요한 원칙으로 부각되고 있고 산촌 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증진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번 협약 체결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잣향기 푸른숲의 작년 방문객은 11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이용객이 입장권이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가평 행연리 산촌 마을의 식당과 펜션을 최대 1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아울러 마을 주민이 직접 생산한 잣, 표고, 포도 등 농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우선 행연리 산촌 생태마을 내 목공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잣향기 푸른숲 목공 체험 프로그램의 교육 노하우와 자재를 공유하고 지원하며 마을 내 아름다운 살구제길을 금년 11월에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9월 가을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산을 찾아서 조용하게 좀 쉬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 그때 경기도 자티안기 푸른 숲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석인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자티안기 푸른 숲 운영팀장이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수도권 부동산 소식 코너입니다. 오늘도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부동산 소식이 날마다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 지난 8월 28일에 정부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했잖아요. 네. 여기다가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분양 보증이 거절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도 지정이 됐죠? 예, 맞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8월 31일 광명시와 하남시를 이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아파트 고분양가 사업장은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지역에서 최근 1년 내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라든지 주변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해당 사업장은 분양 보증이 거절되고 또 선분양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분양가로 분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시장 과열로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위험 요인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신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나 안양시 동안구 그리고 광교 택지 지구들도 면밀히 모니터링 해가지고 자칫 불안할 경우 고분양가 관리 지역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요즘에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말이 그냥 당연하게 들릴 정도로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돼가지고 일방적인 계약 취소라든지 배액 상환 사례가 들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호가 급등 지역의 일부 비정상적인 거래라든지 실거래가 의심 사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매물난이 심각한 가운데 실거래가가 없는 이제 거짓 계약 정보를 흘리거나 또는 높은 가격에 가계약을 맺었다가 며칠 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호가를 끌어올리는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정부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작전 거래는 이제 기록에도 남지 않고 호가만 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서초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3.3제곱미터당 1억 원에 거래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에 주변 시세가 불안해지자 정부가 통상적인 거래가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실거래 사례가 맞는지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주요 지역에서 매매 금액을 부풀리는 업계약을 의심하고 있기도 한데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업계약을 할 경우 양도세가 늘어나서 선호할 이유가 없지만 예. 일부 작전 세력이 최고가의 계약이 됐다는 정보를 흘리면 사실상 그보다 싼 가격에 나와 있던 매물이 쉽게 팔리지 않거나 자취를 감춰버리거나 계약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정부는 요즘에 청와대와 더불어서 집값 잡기에 파상 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어떤 시장에 압박하는 모양새가 계속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이런 규제도 더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8월 2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집값 급등 지역의 공시가격 인상 발언으로 시작해서 26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보류 발표가 있었고요. 네. 27일에는 국토부가 서울, 동작, 동대문, 종로, 중구 이렇게 4곳을 투기지역으로 규제하고 경기도 광명이나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수목 대책을 내놓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곧바로 28일에는 금융당국의 전세 임대사업자 대출 집중 점검이라든지 대출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시중은행의 돈줄 제기에 돌입하기도 했었는데요. 29일에는 구세청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360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착수하면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주말에는 김현무 국토부 장관께서 사실상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과중하다 보니 일기를
투기로 악용하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어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지 8개월 만에 이것도 철회되는 건데 당정청이 전방위적으로 이런 기조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 3주택자라든지 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 인상 카드도 꺼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여러 원인 중에 시장이 기대에 못 미친 종부세 인상안도 그 원인으로 꼽혔기 때문인데요. 예. 애초 태풍급으로 예상했던 보유세 개편안이 미풍 수준에 그치자 이제 투자 목적의 소유자들이 다시 집을 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정부의 내년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지금 정기국회 법안 심의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종부세 세부담이 추가적으로 인상될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그럼 집값 안정 방안으로 보유세 관련 세금을 강화한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될까요? 일단 이제 종부세는 국회 법 개정 전이라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네. 그 3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의 세율이 현재 종부세 관련 정부 제출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 주택의 과세 구간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1주택 수요 증가 때문에 서울 집값이 요동치고 있는 만큼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재는 현행 9억 원인데 이것을 다주택처럼 6억 원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이제 5%씩 2년에 걸쳐서 90%로 올리기로 했던 종부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인상 시기도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고요. 예. 90% 상한을 아예 이제 공시가격의 100%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1주택자의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혜택 이거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 지난 7월에 재정개혁 특위가 언급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가 그것입니다. 1주택자는 이제 주택을 10년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이 경우 고가주택의 양도세가 크게 줄기 때문에 사실 주택 부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데요. 여기에 최근 국토연구원이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에 대해서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 아예 이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때 취득세를 중과해야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예. 대신 이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할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거래 관련한 세금이 양도세까지 높이면 조세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의 매물 부족,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조금 더 관련법 제도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가 집 한 채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 노년층이나 은퇴자 그리고 이제 투기 목적이 아닌 실소유자의 반발도 있을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예, 부동산 시장 앞으로 또 어떤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이었습니다. (9월 3일) 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디사운드의 Do I Need a Reason 들으시면서 인사드리죠.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